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을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나흘 동안 모두 2만 3천여 명이 접종했고 이상 반응 150여 건이 접수됐지만 두통이나 피로감 등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총 19조 5천억 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오늘부터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은 매일 등교가 원칙이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나 격일로 등교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올해 안의 종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4명 늘어 누적 9만 37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1명 줄면서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19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0명, 경기 11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만 241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53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17명, 대구 12명, 전북 9명, 전남 7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135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 일각에서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퍼져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또는 백신과 관련된 60여 건의 심의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며 현장의 접종 참여율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 닷새째 화이자 백신은 나흘째죠. 1호로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박희재 기자가 1호 접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7일 화이자 백신 1호 접종자인 미화원 정미경 씨. 첫 접종이라 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사를 맞았지만 특이 증상은 없었습니다. 접종 당일 주사를 맞은 부위가 마치 근육 주사를 맞은 듯 뻐근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사 맞은 날 밤에 7시경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주사 맞은 부위가 근육 주사처럼 약간 부어오르는 느낌?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정 씨. 다른 동료들도 접종에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빨리 2차를 맞아서 진짜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맞은 요양보호사 이경순 씨는 접종한 뒤 바로 업무로 복귀했지만 지장이 없었습니다. 접종 부위가 뻐근하긴 했지만 당일 저녁이 되면서 이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와 같이 생활했고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크게 이상 증세 없었고요.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주사 부위가 좀 뻐근하면서 좀 눌렀을 때 아플 정도요. 그 정도의 아픔만 있었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상 증상을 보인 접종자도 있었습니다. 한 요양시설 직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첫날 저녁부터 두통과 근육통을 느꼈습니다.
두통이 약간 있었고 이제 근육통도 약간 있었고 피로감이 좀 심하고 이랬던 게 좀. 증상이 이틀 동안 이어지긴 했지만 사흘째 사라졌습니다. 진통제나 해열제를 먹지 않았어도 저절로 나았습니다. 한 3일째는 괜찮았어요. 지금도 뭐 평소랑 똑같이 괜찮아요. YTN과 인터뷰한 1호 접종자들 가운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느낀 건 뻐근함. 접종 다음 날엔 2조차도 사라졌고 사흘째까지 증상이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상 반응은 시차를 두고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접종 후 2주 동안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늘부터 공식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등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학지도가 시급한 고3도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와 격일 등으로 등교 일정이 조정돼 일주일에 2, 3회 학교에 가거나 격주 또는 3주 가운데 2주 등교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월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등교 개학이 확대되고 거리두기 완화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가장 큰 관건으로 전파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를 꼽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2월 셋째 주 119건에서 3월 1일 현재 156건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각각 133명과 17명이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6명을 기록 중입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격리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막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지난주 이후에 신규로 확인된 14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해외 유입이었으며 2명은 검역 단계, 12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등교와 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적 모임 금지 등 교내 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거리두기 완화로 접촉이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등이 속출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공간이 밀폐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자 증가도 감염 확산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이 풀리는 이달부터 여행이나 모임 등의 증가로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하고 싶다는 건 여행이란 응답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업계는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F 마스크 보고 가세요. 엄청 저렴합니다. 10년 동안 해외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해온 김봉수 씨. 최근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하루에 2만 원에도 벌어야 되니까 혹시 하실래요? 이거 저렴한데 KF94. 그래서 그런 뭐 1, 2만 원이라도 일단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됐고 지난 1년 여행 상품 매출은 없다시피 한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은 꾸준히 나갔고 사무실 규모와 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빚은 수천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0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매출이 줄었죠.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돌려막기 좀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신용은 내려가고. 온기가 사라진 여행사 사무실에는 지난해 6월에 멈춘 달력만 쓸쓸히 걸려 있습니다. 폐업한 지인의 사무실을 둘러보는 김명섭 씨의 여행사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5월에 1억을 했던 융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오늘 현재 잔고가 뭐 한 1,000만 원이 조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가 더 이제 문제죠. 뭐 지금부터가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지난해 국내 여행업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여행사 4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업계는 더 못 버티겠다며 청와대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직접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입국자 자가격리 기준 완화 등 여행객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14일을 줄여달라는 게 무조건 줄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와 두기가 똑같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5일이든 7일이든 10일이든 14일이든 저희에게 근거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여행업계가 이 시기를 버텨내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입니다. 생존자금 지원이나 대출 조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폐업의 지금 상태에 있는 여행업계만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은 여행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로 달라질 여행 트렌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단체 여행 대신 소규모 개별 관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상품 개발과 관련 인력 육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월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가운데 소비와 설비 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6%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1.7% 감소하면서 관공업 생산이 1.6%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1.6%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특수산업용 기계 투자가 늘면서 전월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690만 명에게 총 19조 5천억 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됩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매출과 직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0만 개와 매출 한도 10억 원 이하 24만 개 업체가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소상공인 105만 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지원되는데 지난달 신고한 부가세 매출 신고액이 기준입니다. 지원 단가도 높아져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지원됩니다.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앞선 3단계보다 세분화했습니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이,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여행과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좀 늘리고 해서 저희들이 385만 개 소상공인 분들에게 총 6조 7천억 원의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280만 명 4조 1천억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늘게 되겠습니다. 관리 노점상 4만 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곳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과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그리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고용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이 학부모가 실직이나 폐업한 대학생 10,000명에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과 크게 악화된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총 19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0조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126조, 국가 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긴급 고용 대책을 위한 예산 2조 8천억 원이 편성돼서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부터 국내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각종 인프라 지원에도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역점을 둔 또 하나의 항목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충격 수준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긴급 고용 대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천 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기존 고용 지원 사업에 더해 디지털, 문화체육, 방역, 돌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직접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고심한 끝에 저희들이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번에 발굴을 좀 하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 보조나 생활방역 등 단기 일자리 4만 개를 뺀 나머지는 인건비 지원과 고용 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에 3천억 원, 취업을 위한 청년 교육, 돌봄과 생활안정 예산에 각각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4조 원 넘는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2조 7천억 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각각 7천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시작으로 전환점을 맞은 코로나 방역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바이러스를 그냥 두면 재확산할 거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올해 말까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며 다만 영리하게 대응한다면 입원과 사망, 팬데믹과 관련된 비극을 끝낼 수는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뒤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증상인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연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다 나은 뒤에도 많은 후유증이 따릅니다. 피로, 두통, 후각, 미각 상실, 기침,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근육통 등 알려진 것만 해도 100여 가지에 이릅니다. 최근 발표된 워싱턴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30%는 최대 9개월 뒤까지도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Fatigue was the most common reported symptom, and persistent symptoms were reported by 1/3 of outpatients with mild disease.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전히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집합적으로 묶어 코로나 감염 급성 후유증으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우리는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만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감염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의 수를 고려할 때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은 심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m happy to say that yesterday there was the first in what will be a series of research opportunity announcements released for NIH initiative on this puzzling syndrome. 연구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치료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양태와 어떤 생물학적 요건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하는지를 집중 연구하게 됩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4년간 15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인들이 올 여름에 백신 여권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늘 17일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을 이달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그린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 증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회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해외에서 서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 정상들의 화상회의 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Ein Punkt, der wichtig war noch als letzter Punkt, war der digitale Impfnachweis. Hier sind sich alle einig, dass wir so etwas brauchen.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그린패스 법안이 오는 17일 유럽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말한 디지털 그린패스가 유럽인들이 올여름 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부 시장을 분열시키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개별 거래를 방지하고 제3국이나 거대 기술 기업이 정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고령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1월부터 수집된 접종 자료를 연구한 결과 이들 백신을 1회차 접종한 80살 이상 고령층은 접종 3, 4주 뒤부터 입원을 막는데 80%의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80살 이상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8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두 백신 모두 70살 이상 연령층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합병증이 있는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현지 방송에서 합병증이 있는 50세 또는 그 이상인 국민 누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서
65살에서 74살 고령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5세 이상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만 접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얼마 전 경북 안동, 충북 영동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었죠. 보통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2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던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이번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